충성! 안녕하십니까, 용운의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용팔 뉴스를 진행할 건데 좀 시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뉴스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스솔차로 우두기준 댁에 방문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 이름은 백작이었나 남작이었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용팔 뉴스는 총 4가지 뉴스를 할 건데요. 좀 굵직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로 AMD AM5 특히 3D 모델들의 소켓번이 있었습니다. 소켓번이란 뭐예요? CPU랑 메인보드 맞닿는 부분이 불탔다는 거죠. 소켓번 최초 4월 22일 날 이렇게 여기 가운데 이거 보이시죠? 가운데 이게 땡그랗게 붙어버렸어요. 원인을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AMD의 램 오버 프로파일인 EXP5를 활성화한 분들, 특히 많이 고사양의 메모리를 쓰신 분들을 위주로 했을 때 좀 포켓번이 많았다는 거예요. SoC 전압을 1.3 이상 넣었을 때 그렇게 소켓이 타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로 거의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소식 들었을 때 1.3V 얘기 듣고 야, 램 전압 1.3V면 큰데 했는데 그게 아니고 AMD CPU에는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AMD CPU 내에 SoC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전압이 1.3V 이상 들어갈 때 바로 소켓이 번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AMD는 마이크로 코드 악의사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예 1.3 이상의 전압 인가가 안 되도록 바꿔버립니다. 그 후에는 소켓번 일어나지가 안 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끝나는 이슈면 참 좋겠는데 갑자기 여기서 아수스가 급발진합니다. 5월 4일 이슈인데 갑자기 램에 저장이 되어 있는 오버클럭 값을 불러오는 거죠. 이걸 불러오게 되면은 지금 이 메시지 보이시죠? 워런티가 없어진대요. 충격적인 바이오스 메시지가 뜯어 박힌 거예요. 아니 AMD에서 허락한, 그리고 램 제조사에서 허락한 오버클럭 값을 넣었는데 워런티가 날아간다는 게 말이 되냐? 소비자는 납득하지 못했어요. 게이머 넥서스 난리가 납니다. 결국에는 워런티를 다시 복구시켜줍니다. 베타 수정을 해가지고 엑스포 사전 설정에 보증 적용으로 다시 바꿨고요. 그게 언제냐? 5월 16일 날 복구됐어요. 이제 아수스 사태는 좀 일단락이 됐는데 여전히 유저들의 앙금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니아라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못 들어봤을 만한 말이 있어요. ROCm, AMD 매트릭스 메타라면 들어봤을 것 같은데 ROCm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조금 생소한 단어였어요. 라데온 오픈 컴퓨트 스택의 약자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번 4월에 뉴스가 떴어요. 윈도우에서도 AMD ROCm을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에 쾌거냐? 거의 2006년도 이후 쾌거입니다. 그 전까지는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들은 이걸 갖다 해주고 싶어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브러리에서 API에서 윈도우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드디어 된다. 앞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프로그램들이 라데온을 언젠가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지금까지 막혀 있었냐고요? 예, 막혀 있었어요. 놀랍게도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앞서가는 이유가 뭡니까? AI의 독보적인 연산에 쓰이는 하드웨어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그럼 AMD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후발주자긴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그래픽카드 같은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비슷하게 GPGPU 즉 그래픽카드를 이용한 컴퓨팅을 성공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은 AMD도 언젠가는 별들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뉴스가요. 이건 좀 짜증나죠.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지포스가 4060이죠. 참 건방지게 나온다고 128비트로 나오는 게 거의 확정이 됐죠. VRAM은 좀 아쉬운다고 하지만 이 128비트에다가 컷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RX 7600은 도대체 뭔데 같이 연병을 떠냐? 연병이라고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AMD는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와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7600이라고 하면은 4060에 대응될 만한 중저가 모델 내지 중가 모델인데 엔비디아가 염가로 낸다고 해서 그거 갖다가 니네가 주제도 모르게 따라하면 되겠냐 이런 뜻이에요. 니들은 안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딸리는데 거의 더 좋게 내줘야지 왜 128비트 따라하냐 이런 뜻이에요. AMD RX 7600에 예상되는 성능은요, 미치겠다. 라데온 RX 7600은 4060 Ti에 한참 못 미친 성능 나올 거랍니다. 이번에는 라데온 저가에 좀 저는 기대하는 바가 컸어요. 한 번쯤은 그래도 좀 쓸만한 카드를 싸게 내놓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여지없이 라데온까지 무너지는 거를 보여주네요. 특정 성능은 3060 Ti만도 못한 정말로 개선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타임 스파이랑 스파이 웨이 같은 경우에는 390 Ti만도 못하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퍼포먼스는 그것도 4060 Ti만도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060 Ti도 성능이 참 그지 같네요. 4060 Ti도 390 Ti보다 조금 더 좋을 뿐이지 딱히 센세이한 성능은 아니네요. 그냥 저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저가 그래픽카드 정도는 돼도 반드시 사야 되는 가성비 제품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쓸모가 없을 것 같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일에 다나와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쓰리알시스 검색이 안 됐습니다. 분명히 5일까지 됐던 것 같은데 제조사별 옵션을 봐도 숫자가 전혀 없죠. 쓰리알시스를 검색하잖아요. 아래쪽에 아무것도 안 떠요. 단종 상품 누르면 뜰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실제로 판매하는 모델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파악이 안 돼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인텔 소식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걸러듣긴 해야 되는데요. 쓰리알 다나와랑 쇼부 실패로 전부 빠짐. 용산에서 케이스하는 형한테 물어보고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고 또 쓰리알시스랑 싸웠나 이제 궁금한 거예요. 지오메트릭 부츠의 모델 8 같은 경우는 어디서 유통해요? 쓰리알시스에 유통합니다. 여러분 또 알고 있죠? 다나와는 최근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에누리랑 같은 회사가 됐어요. 에누리에서 검색하니까 또 다 떠.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난 도저히 감도 못 잡겠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가 다나와 측에서도 쓰리알시스 측에서도 둘 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논평이 필요하죠. 그래서 좀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생긴 다음부터 사람들이 상당히 얻는 이득이 많았고 그 얻는 이득을 바탕으로 다나와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큰 신뢰를 가져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소비자들은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가치 중립적이고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관이 들어가게 특정 브랜드 회사를 다 빼버린다는 거는 가격 비교 사이트로서의 객관성을 포기한 거죠. 고의적으로 뺐다고 하면은 이 다나와라는 브랜드가 소비자들한테 더 이상은 깔끔하고 깨끗하고 객관적이고 선량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팔뉴스를 갖다 4편 특히 쓰리알시스 때문에 좀 긴급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저는 용팔뉴스 이승규였고요. 함께 해준 고양이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작이 백작입니까? 남작이라는 고양이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양! 안 떨어져. 오 뭐야.